36살 트로트 황제가 55살 아줌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흙탕물 속 기적 같은 사랑. 지금 시작합니다. 뽕작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재물운과 행운이 찾아갑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서해안 갯벌 축제 현장. 임서준은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무대 위를 걸었습니다. 만 명의 관객이 환호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36세의 트로트 황제. 그의 한 곡 출연료는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 그 화려한 남자의 왼손 약지에는 100원짜리 은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관객 여러분 사랑합니다. 서준은 무대 끝으로 달려가 최전방 관객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젖은 손, 미끄러운 손가락. 그 순간 누군가 너무 세게 그의 손을 잡아당겼고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튕겨나간 은반지는 포물선을 그리며 무대 아래 진흙갯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졌습니다. 그는 노래를 멈추고 마이크를 떨어뜨리고 무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명품 수트 차림으로 갯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진흙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서준 씨, 안 돼요. 생방송 중이에요. 매니저들이 달려들어 그를 끌어냈습니다. 카메라는 혼란스럽게 흔들렸고 생중계는 긴급 광고로 전환됐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은 톱스타가 갯벌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대기실로 끌려온 서준은 과호흡 증세를 보이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습니다. 엄마의 반지. 서준의 과거는 화려한 현재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1992년 인천 소래포구. 컨테이너 박스가 그의 집이었습니다. 3살 서준은 굶주림이 일상이었고 겨울이면 입김이 하얗게 나오는 철판 벽 사이에서 떨며 잠들었습니다. 어머니 박순이는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 바닥에 채소를 펼쳤습니다. 튼 손, 갈라진 손가락. 그 손으로 물을 다듬고 배추를 씻으며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엄마, 손 왜 이렇게 거칠어? 10살 서준이 물었을 때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서준이 밥 먹이려고 그런 거지. 엄마 손은 거칠어도 우리 서준이 목소리는 고와야 돼. 그해 겨울, 어머니는 퉁퉁 부은 손가락에서 작은 은반지 하나를 빼냈습니다. 결혼할 때 받았던 유일한 장신구였습니다. 이거 엄마가 보관하다가 우리 서준이 장가갈 때 며느리한테 줘야지. 약속이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005년 봄 어머니는 폐렴으로 쓰러졌고 병원비가 없어 집에서 버티다 숨을 거뒀습니다. 16 서준의 품에서요. 장례식장 대신 공동묘지, 관 대신 천으로 싼 시신. 그날 이후 서준은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살았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할 때도, 지하철에서 노래 부를 때도,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갈 때도, 무대 위에서 빛나는 순간에도 그의 손가락에는 언제나 그 낡은 은반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성공했어요. 이제 호강시켜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서준은 성공할수록 더 큰 빚쟁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 그 반지만이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 반지가 지금 서해안 갯벌 어딘가에 묻혀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무대에서 200m 떨어진 수산물 판매 부스. 김영자는 생선을 손질하며 무대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57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30년째 칼을 잡아온 여자. 그녀의 손도 서준 어머니의 손처럼 거칠었습니다.
저 가수 왜 저러지? 옆 상인이 물었지만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대 아래 갯벌에 쓰러진 작은 반짝임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축제장이 폐장하고 사람들이 떠난 뒤에도 영자는 그 자리를 기억했습니다. 영자에게도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2015년 26살이었던 아들 민수. 영자의 하나뿐인 자식. 그 아이는 회사가 부도나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 한 장 없이 한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빚만 늘어나잖아요. 이러느니 차라리. 전날 밤 민수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영자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빚은 엄마가 갚으면 돼. 너는 그냥 살아만 있어라. 하지만 아들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영자는 빚 8천만 원을 홀로 갚으며 10년을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생선 비늘이 튀고 칼에 손가락이 베이고 겨울 찬물에 손이 얼어붙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살아야 했으니까. 죽은 아들 대신 살아남은 자의 의무였으니까.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걸까? 아직도 기다려야 하나? 장례식장에서 아들의 차갑게 식은 손을 잡으며 영자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놓치지 않겠다. 그날 밤 11시, 축제장은 텅 비었고 폭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영자는 몸빼 바지를 걷어 올리고 낡은 운동화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랜턴 하나. 그녀는 어둠 속 갯벌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관객석 뒤편 검은색 벤치 안에서 임서준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정제를 맞고도 잠들지 못한 채 돌아온 것입니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서준은 차 문을 열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서해안 진흙탕 한가운데서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자는 갯벌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진흙, 빗줄기는 얼굴을 때렸고 랜턴 불빛은 3미터 앞도 제대로 비추지 못했습니다. 밤 11시 20분.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쳤나 나? 영자는 중얼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진흙을 파헤쳤습니다. 차가운 갯벌 속에서 손가락 끝이 저려왔습니다. 30년간 칼질로 단련된 손이었지만 이런 작업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영자 스스로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대에서 쓰러질 듯 울던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민수가 26이었을 때 빚 때문에 무너지던 그때의 얼굴과 겹쳤습니다. 그때 내가 더 단호하게 붙잡았더라면, 그 아이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일을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구할 수 있는 기회. 26에 떠난 아들 대신 32의 낯선 청년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 반지 하나 찾는 게 뭐 그리 어렵겠어. 영자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갯벌은 광활했고 어둠은 깊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손톱 밑으로 진흙이 파고들었고 손등에는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영자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조개 껍데기, 돌멩이, 부러진 나뭇가지. 반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영자는 잠시 멈춰서서 허리를 폈습니다. 랜턴을 입에 물고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고 갯벌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발목이 진흙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갯벌을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조개 껍데기가 찔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나는? 영자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동정일까요? 모성애일까요? 아니면 죽은 아들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내려는 몸부림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 무대 위에서 빛나던 그 남자의 얼굴, 반지를 잃고 무너지던 그 순간 영자의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7년을 살면서 이런 적 없었는데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21살. 저쪽은 전국구 스타, 이쪽은 생선 장수 아줌마. 게다가 죽은 아들이 있는 여자가 무슨 다른 감정을 품는다는 건 죄악이었습니다. 정신 차려, 김영자. 그녀는 자신을 꾸짖으며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진흙 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영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찾았다, 요놈. 영자는 비장한 표정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차갑고 미끈한 감촉. 하지만 반지치고는 너무 컸습니다. 순간 그것이 꿈틀거렸습니다. 으악! 팔뚝만 한 자연산 짱뚱어였습니다. 놀란 물고기는 영자의 손에서 미끄러져 빠져나가더니 급기야 영자의 몸빼 바지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 나와 이놈아. 영자는 갯벌 한가운데서 괴성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짱뚱어는 바지 안에서 발버둥 쳤고 영자는 양손으로 바지를 잡고 흔들어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브레이크 댄스 같았습니다. 영자는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몸을 비틀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진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비명소리가 밤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짱뚱어는 바지 밑단으로 빠져나가 갯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머리카락은 뱀처럼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아! 영자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허탈한 웃음, 서글픈 웃음, 미친 여자처럼 갯벌 한가운데서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축제장 경비원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불빛 속에 비친 영자의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온몸이 진흙으로 뒤덮였고 머리카락은 산발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혹시 자살하려고? 아니에요. 영자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더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경비원은 무전기를 꺼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금 축제장 갯벌에 이상한 사람이... 네, 아무래도 정신이... 잠깐만요. 오해예요. 영자는 진흙탕을 헤치며 경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경비원은 더 크게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자는 절박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반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이요. 저 미친 사람 아니에요. 영자는 경비원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진흙 묻은 손으로. 경비원은 얼어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람 목숨이 달린 물건을 찾고 있어요.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진흙으로 뒤덮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사람, 목숨이요? 네. 저 가수 임서준 씨 아시죠? 그분이 어머니 유품을 잃어버렸어요. 그분한텐 목숨보다 소중한 물건이에요. 경비원은 무전기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혼자서? 네. 딱 30분만. 아니 1시간만 더요.
못 본 척 해주실 수 없을까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흑투성이 얼굴, 피 묻은 손, 떨리는 몸.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은 한참을 망설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1시간만 드릴게요. 그 이후엔 제가 규정상 막을 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영자는 다시 갯벌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4시간째, 새벽 3시 20분. 영자의 손은 이미 감각을 잃었습니다. 무릎은 피가 났고 발바닥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영자는 자신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죽은 아들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26년 전에 떠났습니다. 동정심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동정만으로 4시간을 버틸 순 없었습니다. 그럼 뭘까요? 영자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은 누군가를 위해 뛰고 있다는 것. 5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아들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 바로 그때였습니다. 손끝에 딱딱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랜턴을 가까이 대자 작은 은반지가 빛을 반사했습니다. 찾았다.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는지 빗물이 흘러내렸는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100원짜리 은반지. 너무나 작고 초라한 물건.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세상의 전부라는 걸. 민수야. 엄마가 이번엔 놓치지 않았어. 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죽은 아들을 향한 건지 아니면 살아있는 누군가를 향한 건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몸은 탈진했고 정신은 아득했습니다. 영자는 반지를 꼭 쥔 채 갯벌 한 구석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200m 떨어진 곳. 검은색 차량 안에서 임서준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4시간 내내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지? 서준의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저 여자. 아무 이유도 없이 진흙탕에서 4시간을 버틴 저 사람. 서준은 차 문을 열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운명의 실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서준은 갯벌 한가운데 쓰러진 영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진흙이 발목을 잡아당겼습니다. 300만 원짜리 이탈리아산 구두는 이미 망가졌고 맞춤 제작한 수트 바지는 진흙으로 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갯벌 구석에 웅크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흙인형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서준이 가까이 다가가자 영자의 손바닥 위에 작은 은반지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서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영자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작은 금속 조각. 하지만 서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무거운 물건이었습니다. 찾으셨네요. 영자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얼굴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시간 동안 갯벌을 헤맨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준이 손을 뻗었습니다. 영자는 황급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지 마세요.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준은 멈춰섰습니다. 저 생선 냄새 나요. 흙 냄새도 많이 나고요. 영자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만지던 손, 갯벌을 4시간 동안 헤집은 손, 손톱 밑은 시커멓고 손등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서준 앞에 서기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준님 옷 버려요. 제가 돈 드릴게요. 영자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지갑은 어디 가고 없었습니다. 갯벌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갑을 어디에?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자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탈진이었습니다. 4시간의 사투, 차가운 빗물, 극도의 긴장감. 57세 여자의 몸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서준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영자를 받아냈습니다. 영자의 몸은 예상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니, 너무 가벼웠습니다. 이모님, 서준은 영자를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19를 불러야 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조용히 물러나는 것. 그게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코트를 벗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캐시미어 코트. 한 벌에 300만 원. 서준은 그 코트로 진흙투성이인 영자를 감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준 스스로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여자를 낯선 사람들 손에 맡기고 싶지 않다는 것. 이 여자가 깨어날 때 자신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 서준은 영자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1998년 겨울, 9살 서준은 골목길에서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던 어머니는 한파의 기력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엄마. 서준은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떴고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서준아. 엄마 잠깐 쉬는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9살 소녀는 어머니를 업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작았고 너무 약했습니다. 서준은 울면서 동네 어른들을 불러야 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미안해, 엄마. 그날 밤 서준이 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준이는 잘못 없어. 우리 서준이 크면 엄마 번쩍 들어올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서준이 그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서준은 36살이었습니다. 헬스장에서 단련한 몸, 무대에서 3시간을 서서 노래할 수 있는 체력. 서준은 영자를 아는 채 갯벌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까지 200m. 서준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진흙이 신발을 잡아당겼고 빗줄기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품 안의 영자는 가끔 신음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몸, 떨리는 숨소리. 서준은 자신의 체온으로 영자를 감쌌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생선 비린내, 갯벌 흙냄새, 땀 냉새. 하지만 서준은 역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냄새가 익숙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채소를 팔던 어머니의 냄새. 아침 일찍 일어나 김치를 담그던 어머니의 냄새.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서준을 안아주던 어머니의 냄새. 냄새 안 나요. 서준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냄새 나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준은 영자를 조심스럽게
벤츠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진흙이 가죽 시트를 더럽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코트로 영자를 덮고 히터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서준은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때 매니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소속사 대표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서준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목적지는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병원일까요? 대형 종합병원에 가면 기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톱스타 임서준이 새벽에 진흙투성이 여자를 안고 나타나면 다음날 일면을 장식할 것입니다. 서은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단골로 다니는 개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VIP 전용 입구가 있는 곳, 기자들이 없는 곳, 차는 빗속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뒷좌석에서 영자가 신음했습니다. 민수야. 영자는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놓쳐서. 서준은 백미러로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누구일까요? 영자의 아들일까요? 남편일까요? 서은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여자도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평생 그것을 붙잡으려 했다는 것. 이모님은 대체 누구예요? 서준은 중얼거렸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나이도 정확히 모릅니다.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자신을 위해 4시간을 진흙탕에서 버텼다는 것, 손톱이 깨지고 발바닥이 찢어지도록 반지를 찾았다는 것, 그 누구도 하지 않을 일을 해냈다는 것. 서준의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뭘까요? 감사일까요? 미안함일까요? 아니면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여자를 다시 보내고 싶지 않다는 것. 병원 1인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탈진과 경미한 저체온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링거를 맞으면 곧 깨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영자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생선 가시에 찔리고 칼에 베이고 갯벌에 긁힌 손, 굳은 살이 박이고 손가락이 휘어진 손, 성한 곳이 없는 손. 서준은 소독약을 적신 솜으로 조심스럽게 영자의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튼 손, 거친 손. 하지만 서준을 안아주던 따뜻한 손.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돈 많이 벌면 호강시켜준다 했는데 서준은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이모님이 엄마 대신 이거 찾아준 거예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서준은 영자의 손등에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조심하듯이. 새벽 5시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깨어나세요. 제발. 새벽 6시 10분. 김영자가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팔에 꽂힌 링거 바늘. 병원이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임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의자에 비스듬히 기댄 채 고개가 옆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한 손은 영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얼굴, 무대 위에서 빛나던 얼굴.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 피곤에 지친 눈가, 입가에 남은 진흙 자국. 평범한 36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깨끗이 씻겨 있었고
상처 부위마다 연고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 진을까지 말끔히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준 걸까요? 영자는 서준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톱 밑에도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자가 작은 신음을 흘리자 서준이 눈을 떴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목을 돌렸습니다. 영자는 황급히 링거 바늘을 빼려 했습니다. 비용이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서준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미 다 처리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모님이 저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자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선 손질하는 사람, 올해 57, 그리고 2005년에 26살 아들을 잃었다는 이야기까지.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민수라고 2005년에 죽었어요. 26살에. 어제 서준 씨가 무대에서 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 얼굴이 민수 얼굴이랑 겹쳐 보였어요. 제가 놓친 그 아이가. 그래서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서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영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빚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 더 단호하게 붙잡지 못한 후에 10년 동안 말라버린 눈물, 그리고 어제 무대에서 우는 서준의 얼굴이 민수와 겹쳐 보였다는 고백.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오전 9시 서준은 영자에게 아침 식사를 사다 주었습니다. 죽과 반찬, 과일까지. 영자는 사양했지만 서준이 고집했습니다. 영자는 죽을 떠먹었고 서준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준은 영자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 휜 손가락 마디, 희미한 칼자국들. 30년의 시간이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과 똑같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손도 이랬어요. 서준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던 어린 시절, 채소 장사를 하던 어머니, 27에 폐렴으로 돌아가신 일, 그리고 남겨진 은반지 이야기. 영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서준 씨는 효자네요. 아니에요. 성공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도 평생 반지를 끼고 사신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어머니는 행복하셨을 거예요. 서준은 영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여자와 이야기하면 가슴이 편안해졌습니다.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후 처음으로 완벽한 내 편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영자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돌보고 싶다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뭘까요? 모성애일까요? 동정일까요? 아니면 둘 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다른 무언가일까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21살 차이. 자신은 57, 상대는 36. 게다가 전국구 스타와 시장 아줌마. 서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감정이 뭘까요? 감사일까요? 의리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일까요?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가야 한다고. 회복됐으니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수산시장은 새벽부터 바쁘다고. 서준은 더 쉬라고 했지만 영자는 링거를 빼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버텼습니다. 영자는 감사 인사를 하고 병실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준의 소속사 실장 강민수였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새벽부터 연락 두절에 SNS에는 서준이 갯벌에서 난리친 영상이 돌아다니고 기자들이 난리라고. 강민수는 영자를 보았습니다. 진흙 묻은 옷, 상처난 손, 피곤한 얼굴. 그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1,000만 원. 이거 받고 입 닫으세요. 봉투가 영자 앞으로 던져졌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영자는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00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수산시장에서 1년을 일해도 모으기 힘든 돈. 하지만 영자는 그 돈을 보며 다른 것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아들의 장례식장에서도 누군가 돈을 던져줬습니다. 민수가 빌린 돈을 갚으라며. 영자는 그때 그 돈을 집어던졌습니다. 아들의 목숨값으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았습니다. 영자는 봉투를 보지도 않고 병실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아줌마가 뭘 바라는 거냐고, 돈도 싫다면 대체 뭘 원하는 거냐고.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서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서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저런 여자 때문에 커리어를 망칠 거냐고, 팬들이 알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라고. 서준은 강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닥쳐요. 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다시는 그분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서준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뛰었습니다. 영자는 이미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영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준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서준이 손을 뻗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준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놀란 눈으로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침묵했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영자가 먼저 나갔습니다. 서준이 뒤따랐습니다. 영자는 병원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준은 계속 따라갔습니다. 병원 앞 횡단보도. 영자가 멈춰 섰습니다. 서준도 멈췄습니다. 왜 따라오세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따라왔을까요? 서준 스스로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여자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것. 돌아가세요. 서준 씨는 돌아가야 할 세계가 있잖아요. 영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수산시장으로 돌아갈게요. 원래 있던 자리로.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영자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어깨,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57년을 치열하게 살아온 여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아플까요?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서준은 뛰었습니다.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영자를 붙잡았습니다. 뒤에서 영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영자가 놀라 멈춰 섰습니다. 가지 마세요. 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자 씨, 가지 마세요. 처음으로 이모가 아닌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누님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사람으로 봐주세요. 한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서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제가 뭘 느끼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준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영자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영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6년 만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신호등이 다시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차들이 경적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36과 57이 마주보고 섰습니다. 세상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임서준과 김영자는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새벽 수산시장 끝나는 시간, 밤늦은 연습실, 사람들 눈을 피해 만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찍힌 사진이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트로트 황제 임서준, 57세 아줌마와 열애설, 21살 나이차 로맨스, 팬들 분노, 돈 노린 꽃뱀 아니냐는 의혹. 댓글은 잔인했습니다. 엄마 뻘 여자랑 뭐 하는 거야? 역겹다 진짜. 서준이 정신 나갔나? 저 아줌마 뭔데 서준이를. 영자는 휴대폰을 끄고 살았습니다. 수산시장 동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걱정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늙은 여자한테 진심일 리 없다고, 곧 버림받을 거라고, 정신 차리라고. 영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서준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준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광고 계약이 해지됐고 방송 출연이 줄었습니다. 소속사는 영자와 헤어지라고 압박했습니다. 밤마다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57년을 살며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하지만 사랑이 이렇게 무거운 줄은 몰랐습니다. 죽은 아들에 대한 사랑과는 달랐습니다. 이건 더 복잡하고 더 두렵고 더 간절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영자는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헤어지자고. 서준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자신은 괜찮으니 서준만 행복하면 된다고.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영자 씨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자는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흘린 눈물이 한 달 사이 자주 흘렀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 임서준 단독 콘서트 날이었습니다. 3만 명의 관객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팬들은 응원봉을 들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영자 때문이었습니다. SNS에는 콘서트 보이콧 운동이 벌어졌고 일부 팬들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VIP석 정중앙에 김영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그 아줌마래. 나이 봐 진짜 늙었네. 뭘 믿고 저러는 거야. 영자는 작아지고 싶었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임서준이 등장했습니다. 환호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서준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1부, 2부, 3부. 히트곡들을 차례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객석은 이상했습니다. 떼창이 약했고 환호가 적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앵콜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콘서트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반주가 멈췄습니다. 조명이 서준 한 사람만 비쳤습니다. 서준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 분을 사랑합니다. 순간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야유를 보냈습니다. 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21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합니다. 어머니 뻘이라고 합니다. 돈을 노린 거라고 합니다. 야유가 커졌습니다. 말도 안 돼. 정신 차려 서준아. 우리 배신하는 거야?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이 저한테 뭘 해주셨는지 아세요? 객석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서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던 어린 시절, 굶주림,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은반지. 갯벌에서 잃어버린 반지를 4시간 동안 찾아준 여자. 손톱이 깨지고 발바닥이 찢어지도록 진흙탕을 헤맨 여자. 그분은 제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냥 저를 구했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아들 대신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준은 무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VIP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자가 앉아있는 자리로. 영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영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국 생중계되는 무대 위에서 서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은반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그 반지, 며느리에게 주라던 그 반지. 영자 씨, 서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영자 씨의 가수로 살고 싶습니다. 영자 씨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서준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 굳은 살 박인 손, 30년의 시간이 새겨진 손. 제 엄마가 남긴 이 반지 받아주시겠어요?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서준아.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저 사람 진심이잖아. 서준은 영자의 약지에 은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너무 작은 반지였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손가락에 딱 맞았습니다. 영자는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아들을 잃은 뒤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고, 더 이상 사랑할 사람도 사랑받을 이유도 없다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57세의 노량진 수산시장 아줌마가 전국구 스타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자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 씨 덕분에 다시 살아보려 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객석 한 구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1명, 2명, 10명. 박수는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손뼉을 쳤습니다. 3만 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야유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이었습니다. 36과 57. 트로트 황제와 수산시장 아줌마. 21살 나이 차이. 하지만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월 6일 노량진 수산시장. 새벽 5시 영자는 여전히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칼을 들고, 여전히 비늘을 벗기고,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만 왼손 약지에 은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준은 여전히 무대에 섰습니다. 광고는 줄었지만 진심 어린 팬들은 남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진짜 사람 임서준을 본 팬들이 생겼습니다. 매주 일요일 서준은 수산시장으로 영자를 데리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소 짓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조명보다 빛나는 건
진흙탕 속에서 나를 건져 올려준 투박한 손길이었습니다.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57년을 살았지만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서준은 생각했습니다. 36년을 살았지만 진짜 사랑은 지금 배우는 중이라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세상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